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의 양육 고민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육아 진행자 서울시 가족센터 센터장 홍우정입니다. 오늘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훈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혜원 선생님, 부모님들은 자녀를 훈육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잔소리를 하면서 싫어하잖아요. 훈육은 정말 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행동을 안내해주는 모든 부분들을 훈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훈육이 쉽지는 않아요. 부모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끌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훈육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이 훈육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훈육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훈육이고요. 다른 한 가지로는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훈육이 있습니다. 예방하는 훈육의 예를 좀 들어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좀 놀이터에서 위험한 행동 많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과 놀이터를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 보는 거죠. 놀이터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해도 괜찮은 행동은 뭐고 또 하지 않으면 좋을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 혹은 예를 들어서 위험한 행동 중에 뭐 이렇게 미끄럼틀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 그랬으면 그 행동 말고 다른 좋은 행동으로 재미있게 노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해 보는 걸 저희가 예방하는 훈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처하는 훈육은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또 알아봐야겠죠.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맞춰서 그 문제 행동에서 좋은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처하는 훈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대처하는 훈육을 저희들이 일상에서 많이 하게 돼요. 하지 마, 그거 안 돼,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훈육을 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매번 느끼지만 한번 뭔가 못마땅하면 그게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처하는 훈육을 해버릇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저희가 처벌하고 지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계속 뭔가 화를 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상한 상태여서 부모의 이야기를 수긍하는 게 또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현명한 훈육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훈육을 주로 하는가, 예방하는 훈육과 대처하는 훈육 중에 어떤 훈육을 주로 하는가 좀 살펴보고 자녀에 맞추어서 훈육을 계획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예방하는 훈육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훈육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혜원 선생님, 훈육을 계획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훈육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 아이들 기르면서 아이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걸 아마 부모님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기질적으로 부산한 아이들도 있고 또 차분한 아이도 있고요. 발달의 속도가 좀 빠른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 아동기 아이들은 어쨌든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 적응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자신들이 해나가야 되는 중요한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훈육의 주제는 뭘까?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보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맞추면 훈육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훈육의 시급한 주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생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도 아이들에게 중요하죠. 그리고 초등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학습 습관이라든지 자조 능력, 생활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훈육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우리 아이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훈육은 처벌이나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좋은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반복적으로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혼을 낸다고 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쉽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 화를 내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훈육에서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훈육에 대해서 먼저 잘못된 훈육의 두 가지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안을 기반으로 한 훈육, 그리고 단절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부모가 힘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무력하게 해서 무언가 지시를 따르게 하는 이런 훈육의 방식인데요. 이런 훈육의 방식은 아이들이 나는 안 돼, 난 잘못해, 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상당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훈육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말로는 지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방 정리 해주면서 야, 방 정리 깨끗하게 해야지, 아니면 너 밥을 다 끝까지 먹어야지 하면서 떠먹여 주시거나 이렇게 행동을 대신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의 훈육은 우리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행동을 뭔가 배워나가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유능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훈육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훈육에서 부모님들이 잊지 마셔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믿으면 기다리는 게 어려워지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행동을 훈련해 나가도록 저희가 기다려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녀와 나의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너 방 정리 이번 주말에 하려고 한 거 나도 알아. 그치만 우리 지금 하자. 예를 들면, 혹은 그래, 엄마도 집 청소하는 게 힘들 때 있어. 그렇지만 우리 지금 다 같이 해볼까? 자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고 나도 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이런 사인을 통해서 아이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 하기 싫은 마음들, 따르기 싫은 마음도 괜찮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연결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훈육에서 다리 놓기, 연결하기를 한 후에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앞에서 권혜연 쌤께서 말씀하셨듯이 훈육은 사실 장기전입니다. 바로 지금 무엇을 해라! 이 행동도 중요하지만 장기전으로 네가 미래에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첫 번째 훈육에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아이와 공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전하고 싶은지 중요하게 아이와 전달되어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령 식사 시간에 예절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공공장소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는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뛰거나 할 때 우리가 보통은 너 뛰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훈육, 공유가 되어 있는 부모는 우리 식당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육에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전하고 싶은지 아이에게 전달을 하고 그게 공유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공유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갑자기 식당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공유되어지는 거, 그리고 부모가 어떤 걸 전하고 싶은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일관성은 어떤 거를 말하는지 아실까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한 번 하면 끝까지? 센터장님은요? 한번 정한 것은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되는 거. 그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일관성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한 번 정하면 아까 센터장님 말하신 것처럼 끝까지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데 그 일관성이 때로는 훈육을 할 때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관성은 우리가 일정하게 지키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일관성은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하나만 먹기로 한 거예요. 저희 집은 규칙이. 그런데 오늘 모임에 갔어요. 근데 같이 모인 엄마 중에 한 분이 아이스크림을 먹자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쫙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일관성은 뭘까요? 그런 상황에선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바로 중요한 일관성인데요. 사실 여기서 어머님들은 안 먹이신다고 대답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일관성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기로 했는데 하나를 집에서 이미 먹었으니까 이 모임에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관성은,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다른 아이들 다 먹고 있는데 너 먹지 마. 우리 집에서 하나 먹었어? 안 돼. 야,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변을 막 다 긴장하게 만들고 다른 아이들은 다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못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상상이 되세요?
이때 일관성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자, 우리는 원래 우리 집 규칙은 아이스크림 하루에 몇 개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한 개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오늘은 하지만 여기 오신 엄마가 우리 모임에서 기쁘게 먹으라고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아이스크림을 오늘은 먹자. 그런데 우리 집 규칙은 원래 하나인 건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다 모여서 다 먹고 있는데 너만 안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사실 일관성에서 정말 그걸 우리가 살면서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변수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 일관성이란 단어에 꽂혀서 아이들에게 훈육을 굉장히 처벌처럼 먹지 마 이렇게 하는, 아까 권혜연 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는 되게 주의해야 될 점 두 번째입니다. 들어보니 진짜 훈육은 정말 어렵네요. 그렇다면 훈육에도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훈육의 원칙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훈육의 원칙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훈육은 잘 가르쳐서 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언어를 사용할 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짧은 문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어머님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기 계신 두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훈육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부르잖아요. 말을 길게 하시는 편이세요? 짧게 하시는 편이세요? 펜도나님 저는 짧게. 짧게. 저는 그냥 소리를 바로 데시벨을 높이는데. 자, 우리가 왜 잔소리라는 말이 나왔냐고 생각을 해보면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자, 앞에서 우리가 식당 예절을 가르칠 때 생각나시죠? 자, 첫 번째 짧은 문장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식당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만 충분히 물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없거나 혹은 대답을 할 수 없는 만약에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긴장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조금 내성적인 아이라면, 우리 식당에서는 뛰지 않기로 했지? 이렇게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훈육의 단어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우리가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거였는데, 그 짧은 문장을 두 번째는 긍정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식당에서 뛰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럼 뛰지 않는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의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럼 엄마 뭐 해요? 그럼 몰라.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이제 식당에 갔을 때는 모서리도 있고 뜨거운 음식도 날르니까 우리 걸어 다니자,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다니자, 이렇게 긍정 언어로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육이고요.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아이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너 지난번에 그래서 혼났어 안 혼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훈육이 아니라 지금 이 식당에서는 뜨거운 게 많으니까 뛰지 않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는 것이 훈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고요. 네 번째는요, 자, 훈육을 하실 때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우리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있는 건지 내 화를 던지고 있는 건지, 내 화나 내 분노나 내 감정이나 내 짜증을 던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훈육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공유되어 있고, 그 공유된 기준을 우리 아이가 지키지 않고 있었을 때 물어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장기전으로 가는 미래에 너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사실은 훈육은 벌처럼, 처벌처럼 너 혼날래 안 혼날래가 아니라 식당에서는 이런 예절을 지켜야 하고 위험하니까 앉아 있어야 돼 라고 전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훈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동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훈육할 때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명심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 아동기 아이들 훈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업이 근면성의 형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건 하고 싶지 않은 일이건 간에 그 일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는 노력,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획득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동기 아이들의 훈육은 대부분 인내라든지 아니면 절제라든지 자기 조절 이런 부분의 가치와 많이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이 훈육에 부모의 지시사항을 바로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훈육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안내해 주심과 동시에 이 아이들의 가치를 가꾸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현명하게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권혜연 선생님, 그다음에 김희경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가족학교에 오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가족센터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